네, 황정구 단장 모셨는데요. 그 김건희 여사 그 특검으로 몰아가려는 민주당의 이건 뭐 예사롭지 않은데요. 쌍특검. 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은데, 야 이거 골치 아프게 생겼어요. 이놈들. 근데 이게 무지막지하게 밀고 들어오는데. 이게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은요. 사실상 이게 끝난 건데. 어제 오늘도 아니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가 지금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그렇게 요란을 떨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 털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 주변은요. 사실 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지금의 이재명 당에서 전혀 예기치 않았던 거론조차 안 나왔던 얘기를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3 이게 새로운 거를 꺼내듯이 그러면 이거는 이미 공소시효도 지나고 막 이런 사건들을 지금 되짚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총선을 앞두고 기획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검하고 이 대장동 50억 이거에 대한 두 가지 특검 쌍특검이라고 하죠. 이것을 지금 강행할 거예요. 물론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3개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 국정조사라는 뭐냐, 양평고속도로 땅 특혜, 김건희 여사 땅, 그 부분하고 이제 뭐 오송 지하차도 재난 때 이러한 것을 묶어서 3가지를 국정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쌍특검 얘기만 나오지만 얘네들이 국정조사까지 지금 발동을 걸려고 그러는 거죠.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이제 끝난다라고 하지만 얘네들이 또 노림수는 뭐냐면 그거로 인한 어떤 역풍을 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더 여러분들 이 여론 호도라는 게 왜 무섭냐면 이 특검을 받아주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 또 자유파들의 생각인데 일부 언론에 보시면 알지만 김건희 여사가 무슨 죄가 있냐. 이거 털고 털어 안 나온 거니까 특검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우리 여권의 인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이게 내부의 적입니다. 이 특검을 받아도 된다. 당위성을 갖는 것 같아요. 여사님이 무슨 죄가 있냐? 털어도 안 나왔다. 문재인 때 다 조사 끝났다. 하지만 거기에는 그 미사여구 뒤에 특검을 받아야 된다는 이 워딩은요. 분명히 우리 내부의 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특검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 2월 달 정도 되면 여러분들 이제 대통령이 야권에서 이제 추천하는 인사 중에 누구를 특검으로 임명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마다 뉴스 키기만 하면 이거 김건희 여사 명품소부터 양평 땅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 뭐 처남이 어떻게 공무원 문제 없는 것도 막 뉴스에 오르는 그러면 아침서부터 자정까지 종편은 하루 종일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 국민들 듣기 싫은 말도 자꾸 들으면 이거 세뇌되게 돼 있거든요. 이러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저자들은 이미 그러한 것을 성공 사례가 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김대엽 병풍 이때 서른 의원이 이미 징역형을 받았어요. 그러나 대통령은 안 바뀝니다. 그대로 노무현이에요.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 때 드루킹 여론조작, 자기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김경수가 지금 여러분들 2년 징역형 살고 나왔어요.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어도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투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라는 것을 답습한 이재명 당에서는요. 이거 이번 총선의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이 쌍특검 그리고 국정조사 3가지 이거를 밀어붙이는 건데 내부의 적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 특검을 어떤 이유로도 우리는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려면 총선 지나서 하자. 왜 지금 시간적 배경을 왜 지금 가져가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몇몇 의원들이 언론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특검 이거 우리가 받아줘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 자들이 바로 또 하나의 내부의 적이다라고 저는 과감히 얘기합니다. 이거 받아주는 순간 잘못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도 또 이놈들의 노림수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제 특검은 특검이고, 이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한 그놈들 있잖아요. 네네. 서울의 소리. 네네. 녹음 명수. 예. 물량공세하고 선물공세.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지금 쟤네들이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고발장을 냈습니다. 그 진해요. 목사가 주사파 성향의 목사가 목사가. 근데 목사가 낸 게 아니라 서울의 소리가 냅니다. 뭐라고 서울의 낸 소리가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북한의 공작금으로 지금 그 명품이나 이런 물량 공세를 한 거 아니냐라고 말을 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건 자기네들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통령실의 말은 그 뜻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해서 일단 저들은 저 고발로 해서 결과물을 얻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상징적 고발을 하는 거죠. 그 이듬해 바로 대검찰청에 또 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그 제도권에서만 우리가 있으면 안 되고 제도권만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게 계속해서 쌍특검 얘기하면서 그 이재명 당에서 이제 분위기를 이렇게 다 잡아가는 것 같지만 일선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드루킹이 다시 살아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떤 게 있냐면 최근에 제가 여기 스튜디오 오기 전에 제보를 받은 것 중에 그 모 교회, 강남교회라는 곳과 몇 군데 이 교회들의 이름이 제보에 오르면서 하는 얘기가 그 성도들, 그러니까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전원에 의하면 분명히 저분은 국민의힘 성향이 아닌데 어느 날 개딸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다수 당원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벌써. 예, 이분들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국민의힘의 주요 정보라든가 그리고 상대를 알면은 뭐 백전백승이다 그러듯이 사실 개딸 성향이라는 것을 감추고 국민의힘에 잠입한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라고 저희에게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사실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기획적인 잠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서울의 소리 박사님이 얘기했지만 이것도 작년 9월 얘기입니다. 터트리기만 이번에 터트린 거지 작년 9월에 이들은 치밀하게 기획을 해가지고 명품이다 뭐 시계다 가방이다 뭐 등등 해갖고 화장품이다 해서 집요하게 그런데 너무 허술하게 우리가 뚫리고 말았는데 뭐 대통령실에서도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러한 역선택을 강요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지금 이준석이 뭐 27일 날 뭐 어떻게 한다 뭐 지금 탈당한다 뭐 이낙연을 만난다 지금 이 와중에 내부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 개딸 세력들 다시 말해서 사실상의 친민주당 성향의 사람들이 일부 전략적으로 국민의힘에 가짜 입당을 해서 이제 거기서 흔드는 거죠. 거기서 이제 당비 뭐 1,000원, 2,000원 내서 뭡니까 책임 당원이 돼서 네. 그 안에서 흔들고 그 안에서 정보 빼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공작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 그 몰래 카메라처럼 네네. 이 국힘당 내에 무슨 행사 같은 거 하는데 네, 맞아요. 저들이 공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지들끼리 뭐 심고 돈을 심고 뭘 찍고 하면서 뭐 돈봉투가 왔다 갔다 했다. 충분하죠. 근데 지들이 공작을 한 건데 그럼요. 연기를 하고 그 국힘당 행사에서 뭐 돈봉투가 왔다 갔다 한 것처럼 아니면 뭐 뭔가 이제 난동이 벌어지는 것처럼 연기를 피울 수가 있단 말이죠. 네, 충분하죠. 그런 공작이 가능하니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저는. 박사님 실질적으로 이준석을 옹호하는 목소리를요. 우리 그 과거에 국민의힘의 오래된 당원들의 목소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최근에 당원 가입한 책임 당원들 중에는 상당수가 이준석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죠. 그뿐이 아닙니다. 이 지금 쌍특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원들에게 옳은 소리를 했다고 댓글을 올립니다. 그런 것도 수사한 거예요. 그 수사한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특검을 절대 받아서 안 된다 그러는데 개딸이 이제는 이재명 그 주변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상대 우리 쪽으로 이제 국힘당에 이제 잠입해 들어와서 개딸들 결과적으로는 이재명에게 유리한 짓을 여기서 국힘당 당원인 것처럼 여기서 일을 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 무섭습니다. 이거. 예, 우리는 박사님이나 우리는 이런 의원이 이런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이름은 특정하지 않겠다만 여러분들이 익히 뭐 그런 이준석을 좀 비호하는 듯한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윤상현 의원이나 하태경이나 뭐 이런 의원들이 있으면 거기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발언에 댓글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저는 우리 FCR팀을 모니터링하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수가 의원님 이준석을 왜 받아줍니까? 이준석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대다수예요. 근데 개 중에 열에 하나 뭐가 있냐면 냉철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아무개 의원님은 역시 해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덕담 아닌 덕담을 고춧가루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순수 국민의힘 당원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애교고, 네. 그렇게 준석이는 이제 국힘당에서 받아주면은 분탕질 칠게 뻔하니까 그게 민주당의 선거에 유리하다. 그래서 준석이를 띄워서 어떻게든 준석이하고 국힘당 합치게 하는데 뒤에서 공작하는 거. 이관계도 쓰고. 요거는 이 애교고, 여기서 이제 사건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댓글로 사건을 일으키든지 오프라인에서 사건을 일으키면서 마치 국힘당에서 뭔 이상한 짓을 한 것처럼.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뭐 당 행사 같은 데 네, 가서 그러니까 거기서. 소리를 지른다든가 뭐 자기들이 또 그 당원들에게 전염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야 김건희 여사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마치 생각하는 척하면서 여기에 이제 숨어 본 있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거짓 정보를 흘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그뿐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쪽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면서 대통령 이거 특검 안 받으면 역풍 맞아요. 일단은 받고 봐요. 뭐 그런 식으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일부 언론에 나온 얘기예요. 지금 넘어가요. 특검을 받아야 된다는 의원들이 있대요, 박사님. 거기다가 언론에는 안 나왔는데 뭐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뭐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뭐 그렇죠. 입주민한테 들은 건데 이랬대더라 이런 녹음이 나왔대더라 그냥 막 생거짓말로 그렇죠. 김건희 여사를 음해하는 막 뭐 무슨 뭐 건진법사 만나서 뭐 어딜 갔대더라 뭐 하여튼 뭐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음해가 이 공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찌라시가 나오고요, 박사님. 주변에서 우리 오프라인에서는 카더라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그때 과거에 우리 지난 20대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에게 저렇게 근소한 차로 이길이라고는 솔직히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뚜껑을 넣으니까 우리를 조마조마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지금 확인되는 게 봐봐요. 뉴스타파의 가짜뉴스. 이거 여러분들 대선 며칠 전에 터뜨렸다는 거잖아요. 예? 몸통이 윤석열이다. 이재명 입에서 이런 거를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절대 간과하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특검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국민의힘에 있다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감시 감독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피하 식별을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요. 또 댓글이나 오프라인에서 어깨 동무하면서 우리한테 친근한 척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뭔가 반신반의하는 뉘앙스로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는 사람들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간첩 신고할 때 다시 보고 다시 보자 뭐 확인하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이런 우리 문구가 있었는데 우리 주변에 총선 앞두고요. 우리 내부에서도 그러한 또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특검을 받자는 하면서 분위기 몰아가는 간첩들에 이어서 뭐 이준석과 합치자 이러면서 이제 간첩들의 활동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오프라인에서 무슨 공작을 펼쳐서 녹음을 이상한 거 녹음을 한다든지 조작 녹음을 한다든지 길게 녹음한 다음에 거기에 그렇죠. 전문 특허잖아요. 맞아요. 그걸 짜기 해서 짜깁기. 선거 직전에 터뜨리면 진위가 밝혀지는데 선거 끝난 다음에 한참 후에 밝혀지는데 선거에는 막대한 영향을 주고 큰 거를 음해 공작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김건희 여사의 카더라 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밝혀져도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반의 준비를 이런 거 잘 준비해야 돼요. 국힘당이 지금 김기현 대표 리더십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어려워요. 절대 동감입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아니 무슨 기자회견이라든가 최고위 하고 이러는데 화장이나 하고 카메라 잘 받으려고 이게 지금 화장할 때입니까? 그리고서 뭐 또 미지근하게 뭐 기득권을 다 내려놓습니다. 근데 뭘 내려놨는지 말도 안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뒤에서 무슨 짓이 벌어지고 특검 받자는 얘기가 막 나오고 막 이런 공작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처 하나도 못하고 이거 그냥 강서 선거 보세요. 김기현 주도로다가 몰빵해가지고서 의원들 다 쳐가면 뭐예요? 실제로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가가호 그다음에 골목골목이 가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마이크나 잡고 떠들고 앉고 쓸데없는 짓만 하다가 선거 지잖아요. 부정선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맞아요. 저러고 화장이나 하고 안 된다니까. 지금 특공대가 있어야 돼요. 강서 보궐선거 사실 엄청난 충격적인 패배인데 사실 여러분들 임명직들 다 사퇴했다고 그러지만
책임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국민의힘의 현실인데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 유권자가 만들어야 될 거고요.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 같은 건 뭐냐면 공멸입니다.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공생공사. 이것을 김기현 대표가 우리 박사님 말씀대로 이제 들을 시간도 없습니다. 오늘 사전 예비 후보가 이제 여러분들 등록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전입니다. 이제 총선은 시작된 겁니다. 김기현 대표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 거 책임져서 언행일치로 특단의 어떠한 결단의 메시지가 오늘 저녁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첩 잡자 때려잡아야 됩니다. 황경구 단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